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여러가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OTT라든지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컴퓨터를 통해서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구독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때 결제일이나 구독 해지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왓썹이라는 앱은 여러분이 구독하는 모든 구독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서 결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앱이 되겠습니다. 자, 왓썹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왓썹이라고 입력하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치되어 있으니까 열기로 나오겠죠? 자, 왓썹 실행합니다. 자, 필수 권한 동의해야 되겠죠? 시작합니다. 허용합니다. 자, 이름을 입력해야 되겠죠? 자, 이 이름은 실명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자, 입력합니다. 주민번호 입력합니다. 그 다음 전화번호 입력합니다. 자, 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결제도 여기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통신사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 합니다. 약관 동의 해 주셔야 되겠죠? 다음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인증번호가 오게 되죠?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하는 창이 나오게 되고요. 비밀번호 설정하라고 하죠. 자, 비밀번호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밀번호 설정이 완료되고요. 이메일 주소도 입력해야 됩니다. 화면에서 안내하는 대로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완료합니다. 자, 가입 완료됐다고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 구독을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확인하고 결제하고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라든지 관리비 같은 것들도 전부 여기서 결제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해 주셔야 되겠죠? 구독 추가합니다. 구독하는 서비스를 결제하기 위한 결제 수단을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카드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또는 간편 결제로 결제하는 구독 서비스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농협카드를 이용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이메일 주소 입력하죠. 다음 합니다. 자, 이제 금융결제원으로 연결이 돼서 내 카드로 결제하기 위한 동의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결제 서비스를 이 왓썹 앱에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처음에 귀찮더라도 이렇게 한 번만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복잡하게 따로따로 가서 결제할 필요 없이 여기서 한 번에 결제할 수가 있어요. 자, 동의하고 계속합니다. 자, 다시 인증번호가 오죠? 인증번호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앱과 결제 서비스가 연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결제원에서 ARS로 전화가 오게 되고요.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라고 나오게 되면 휴대폰 키패드에서 생년월일을 입력하게 되면 이제 인증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증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카드가 연동이 되겠죠. 완료됐어요. 자, 이제 결제 기록에서 한 번에 찾기를 누르시면 해당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내가 마음대로 등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끔 구독을 하셨는데 구독 해지가 되지 않아서 계속 결제 금액이 지출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도 여기서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간편하게 해지하기를 누르면 등록된 구독이 있을 경우 해당 구독을 해지할 수 있어요. 따로 해당 서비스를 들어가서 거기서 해지하지 않아도 여기서 간단하게 해지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일부 사이트 같은 경우는 구독 해지 버튼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독 해지할 때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기에 등록만 하게 되면 간단하게 구독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되는 내역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저도 예전에는 나도 모르게 지출되는 그런 구독 서비스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해지할 때 제대로 해지가 되지 않아서 메일 보내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환불을 받거나 해지를 했었는데 이걸 이용한 다음부터는 아주 간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구독을 여러 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한 곳에서 결제하고 해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왓썹 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차량 이동이 많은 계절인데요. 차량으로 이동 시에 항상 신경 쓰이는 부분이 주차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차 단속으로 인해 낭패 보는 경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휘슬 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휘슬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휘슬이라고 입력하시면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앱이죠. 자, 이거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라고 나오죠. 자, 휘슬 앱 실행합니다. 자, 설치하시고 실행하시게 되면 일단 본인 차량을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주차된 지역에 주정차 단속이 있을 경우 미리 알림이 오게 됩니다. 자, 일단 차량부터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누르시고요. 자, 가입하고 차량 등록이라고 나오죠. 터치합니다. 차량 번호 입력하겠습니다. 자, 차량 등록했습니다. 다음 누릅니다. 그 다음 본인 이름 입력하셔야 되겠죠. 이름 입력했습니다. 다음 누릅니다. 그 다음 본인 주민등록번호 입력합니다. 다음 누릅니다. 그 다음은 통신사 선택하라고 나오죠. 저는 LG를 이용하기 때문에 LG U+ 선택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번호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인증하기 버튼이 나오고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약관 동의 나오죠. 약관 동의합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문자로 인증번호가 오게 됩니다. 그 인증번호 여기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가입 완료됐다고 나오죠. 자,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이 해당 차량을 등록을 하게 돼요. 만약 차량을 여러 대를 등록해야 될 경우 차량 번호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또 다른 차량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CCTV 모양 누르시고요. 여기서 알림 지역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지역 설정합니다. 그 다음 원하는 지역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지역에 알림을 신청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서울을 알림 지역으로 선택을 했을 경우 아래쪽에서 서울이 체크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알림을 제공하는 구들이 전부 체크가 되어 있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그 아래에는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 따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차량을 운행해서 관악구에 갑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의 알림은 필요 없겠죠. 그 경우 다른 구는 이렇게 꺼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전체 지역에서 알림을 받고자 한다면 서울 지역만 켜주시면 전체 지역이 켜지게 됩니다. 그 대신 이 4개 구 외의 지자체는 개별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으로 운행을 하실 경우에는 그때 가서 개별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동작구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위쪽에서 개별 등록 버튼 누르시고요. 개인정보 수집, 3자 제공 체크하시고 동의하고 등록합니다. 그 다음 등록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등록합니다. 그러면 동작구에서 인증번호가 발송되고요. 그 인증번호 여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속 알림 등록하기 합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되면 가입 완료 문자 발송된다고 하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작구를 이동을 하게 되면 동작구에서 주정차 단속이 있을 경우 알림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차량이 잘못 주차가 되어 있을 경우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알림이 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동할 지역을 미리 이 휘슬 앱에 등록을 해 놓으시면 주정차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대신 확정된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 놓는다든지 골목길 한복판을 막아놨다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서울 지역 외 지역을 갈 때는 또 그 지역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강원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강원 지역이 전부 나오게 되죠. 지금 여기 나오는 지역 외의 지역은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등록하는 버튼이 없죠. 지금은 그 외의 지역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공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겠죠.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공을 하는 지역도 있고 제공을 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옆에 있는 주차 버튼인데요. 자, 이거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주변 주차장 보기 기능인데요. 현재 내가 있는 그 주변에 공용 주차장 또는 개방 주차장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민간 주차장은 되지 않겠지만 공용 주차장과 개방 주차장은 표시가 돼서 그 지역의 주차장 상황을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현재 내 위치뿐만이 아니고요. 지도를 터치해서 움직인 다음 알고자 하는 지역 근처에 가서 재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동하기 전에 미리 주차장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 끝에 있는 버튼은 과태료 버튼인데요.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위반 과태료가 있을 경우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해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나오죠. 주정차, 전용차로 과속 신호 위반이라든지 그 다음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단속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통지서가 오게 되면 내가 언제 위반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죠? 좀 애매하다 싶을 경우에는 여기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위반 과태료 상황과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전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장거리 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 꼭 여기 들어와서 한 번씩 체크를 해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이니까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주정차 알림 서비스인 휘슬 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차량 이동이 많은 요즘은 일상에서 꼭 필요한 앱이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지금부터 카카오톡의 곳곳에 숨어있는 편의 기능들을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톡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을 아시나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르고요.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여기서 개인 보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내 결제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현금 영수증 발행 정보 관리라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현금 영수증을 관리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전화번호를 등록을 해두면 카카오톡에서 선물을 한다든지 또는 카카오페이로 간편 결제를 했을 경우에 현금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훨씬 편리하겠죠. 자, 등록하기 누르시고요. 휴대폰 개인소득공제나 또는 현금 영수증 카드라든지 사업자용 지출 증빙 등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죠. 자, 개인소득공제 휴대폰으로 선택하고요. 휴대폰 번호 입력 후에 현금 영수증 발행을 위한 정보 수집의 동의 체크하신 다음 확인만 누르시면 바로 현금 영수증을 카카오톡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등록이 되게 됩니다. 꼭 등록을 해두셨다가 편리하게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요즘은 광고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카카오톡에서 광고 전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단 메뉴에서 우측 끝에 있는 점 3개 더보기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페이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상단에 전체 메뉴가 보이죠? 전체 누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모르는 기능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잘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서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제일 아래에 더보기를 보시게 되면 광고 전화 차단하기라고 있죠. 광고 전화 차단하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받기 싫은 광고 전화들은 전부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한국소비자원의 전화 권유 판매 수신 거부 의사 등록 시스템 등록 기능을 대신 제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광고 전화 차단하기 합니다. 자, 서비스 이용 동의 전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인증번호 날라오게 되고요. 그 인증번호를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광고 전화로 등록이 되어 있는 3,963개 업체의 광고 전화가 차단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광고 전화는 꼭 이렇게 해서 차단을 해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ATM 출금인데요. 이 ATM 출금을 이용을 하시면 카드가 없더라도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ATM기에서 바로 간단하게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송금 같은 거 하실 때도 잊어버리지 않고 예약해서 송금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기능들은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카카오톡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포인트로 적립이 되게 되는데요. 적게는 1, 2포인트고 많게는 300포인트까지 적립이 됩니다. 이것도 매일 할 수 있는 거니까 잘 알아두셨다가 꼭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카카오페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상단 메뉴에서 혜택 눌러주세요. 그러면 페이포인트 옆에 메일 모으기라고 있죠. 이 메일 모으기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 이용을 하시면
매일 많지는 않지만 포인트를 모을 수가 있어요. 보통 팔로우 하기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채널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함으로써 포인트를 모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하기도 있죠. 이런 빈칸 채우고 포인트 받아가기라든지, 퀴즈 참여하면 포인트가 모이고요. 또는 모바일 쿠폰 교환 이벤트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매일 방문하셔서 포인트 모아보도록 하세요. 이런 거는 방문하면 또 1포인트씩 주죠. 이게 1포인트이긴 하지만 여러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쇼핑하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포인트가 좀 더 크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모아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재밌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월간 이용권이라든지 모바일 금액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는 100원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포인트를 모으시면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해외여행 가실 때 요즘은 또 로밍을 해서 많이 가시는데요. 이런 로밍도 여기서 지원을 합니다. 이 페이홈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씩 훑어보시고요. 도움이 되면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편의점이나 가게에 뭘 사러 갔는데 카드를 두고 왔다든가 또는 잔돈이 없을 경우에 난감할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카카오페이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죠. 카카오페이로 현장 결제가 가능하죠. 그럴 때도 매번 카카오톡 실행하시고 페이 들어가셔서 현장 결제 실행하시고 복잡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흔들어서 현장 결제할 수 있는 QR코드를 꺼낼 수가 있어요.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버튼 누르시고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기타라고 있습니다. 기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위쪽에 흔들기라고 있죠. 흔들기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흔들기 기능을 켜줍니다. 그러면 카카오톡을 실행한 상태에서 흔들기를 하면 코드 스캔, 지갑, QR, 선물함, 카톡 예약하기, 송금 코드 이런 서비스로 바로 접근을 할 수 있죠. 굉장히 편리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장 결제를 할 경우에는 여기 결제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이제 카톡을 실행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하면 바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는 QR코드가 뜨게 됩니다. 그거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카카오페이를 자주 쓰시는 분들은 이런 계좌 송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용하시면 되겠죠. 필요하신 분들은 켜놓고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다시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체 설정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채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룹 채팅방 참여 설정이라고 있죠. 요즘은 이렇게 그룹 채팅방에서 초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런데 수락을 하기 전에 그 채팅방이 어떤 채팅방인지 알면 좋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초대 메시지를 읽기 전에 해당 채팅방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참여 여부를 미리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이것도 꼭 켜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요즘은 이런 그룹 채팅방에서 무작위로 광고성 초대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체크를 하시면 이상한 초대는 미연에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게임 관련해서 메시지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한두 번씩은 다 받아보셨을 텐데요. 제일 아래에 보시면 메시지 수신 관리에 친구에게만 게임 메시지 받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도 체크를 해주시면 친구 외에는 게임 관련 메시지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강의용 스마트폰이라서 이렇게 채팅창이나 친구가 많지 않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카카오톡에는 게임 관련 메시지가 계속 와서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친구에게만 게임 메시지 받기를 이용을 해서 전부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대화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도중에 상대편의 의견을 물어야 할 경우가 있죠. 특히 그룹 채팅방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표 기능이 아예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투표 기능을 쓸 필요가 없어졌죠. 요즘 새로 생긴 기능이 더 좋아서 그 기능을 쓸 일이 별로 없어졌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대화에 대해서 대화 참여할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그 대화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상단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보이죠? 자, 여기서 좋아요,
그 다음에 체크, 즉 확인했다는 버튼이 되겠고요. 웃는 버튼, 슬픈 버튼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하트 표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화방은 1대1 대화방이기 때문에 1만 나오게 되겠지만 그룹 채팅방일 경우에는 그 그룹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트를 선택하게 되면 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겠죠. 예를 들어 해당 채팅방에 나까지 10명의 인원이 참여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다음 주로 일정을 연기해야 돼서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은 터치해서 이렇게 하트를 표시하게 됩니다. 8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 명은 찬성을 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로 공지 올려서 투표하고 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꼭 확인해 달라고 체크해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터치해서 기다리고 체크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다 확인했다는 표시가 되겠죠. 자, 이 표시에 있는 숫자가 대화방에 있는 인원과 동일해야 모두가 체크를 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예전하고는 다르게 훨씬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유머나 재미있는 글일 경우 웃는 표시도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해당 대화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특히나 단톡방에는 제일 필요한 기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1대1 대화방이면 모르겠지만 단톡방일 경우 내가 그 단톡방을 나가게 되면 어느 분이 나가셨습니다 라고 상단에 공지가 올라오게 되죠. 자, 이게 싫어요. 난 그냥 조용히 나가고 싶어요. 자, 그 기능도 새로 생겼죠.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 전체 설정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실험실이 있죠. 실험실 들어가신 다음 실험실 이용하기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에 보시면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라고 생겼죠. 자,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채팅방을 나갈 때 조용히 나가기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룹 채팅방에서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룹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 그룹 채팅방에서 우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나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조용히 나가기라고 있죠. 이 조용히 나가기를 체크를 하고 나가기를 하면 전체 공지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나갔는지 모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용히 나가기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그룹 채팅방에서 나가기를 할 경우 내가 나간 것을 알게 되면 다시 초대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나가기로 나가게 하지 마시고요. 우측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세요. 자, 그 다음 제일 아래로 내려가세요. 1대1 채팅방은 채팅방 나가기까지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룹 채팅방은 아래에 하나가 더 나오죠. 초대 거부 및 나가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면 더 이상 나를 초대할 수가 없겠죠. 자, 단점은 이 채팅방에는 다시 입장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반복적으로 그룹 채팅방에 초대하는 그런 장난을 전부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그룹 채팅방들은 이렇게 초대 거부하고 나가기로 간편하게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런데 나가게 하기 전에 혹시나 어떤 대화 내용들이나 사진이나 이런 정보를 저장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대화 내용 내보내기로 일단 내보내시고 그 다음에 채팅방을 나가는 게 좋겠죠. 자, 대화 내용 내보내기 가신 다음에 텍스트만 내보낼 수도 있고요. 모든 메시지를 내부 저장소에 저장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나가기를 하시면 나중에 혹시 모를 일이 있을 경우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나가기 전에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대화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입력창에 대화를 입력을 해요. 이렇게 대화를 입력을 했죠. 근데 잘못 전송을 했습니다. 자, 이 대화를 전송을 했을 때 5분 안에만 지우면 상대방이 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도 삭제가 되게 됩니다. 지금 2라고 나와 있죠. 지금 그룹 채팅방에 나까지 3명이 있는데 나 빼고는 2명이 들어와 있죠. 자, 그런데 그 2명이 전부 지금 읽지 않은 상태예요. 5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5분 안에 터치하고 기다려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대화에게 삭제할지 이 기기에서 삭제할지 물어보죠. 당연히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해야겠죠? 확인합니다. 삭제합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보기 전에 삭제가 된 거죠. 하지만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라는 이 말풍선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죠. 자, 하지만 나한테는 없앨 수 있어요. 자, 여기 다시 터치하세요. 자, 그 다음에 삭제합니다. 그러면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말풍선도 삭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편은 안 돼요. 나한테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잘못 보낸 메시지가 있을 경우 최대한 빨리 5분 안에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미리 이것을 방지를 하면 더 좋겠죠. 자, 우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 톱니바퀴 설정 누르세요. 그러면 채팅방 설정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채팅방 설정에 보시게 되면 현재 채팅방 입력창 잠금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체크하세요.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가시게 되면 대화에 주의가 필요한 방입니다 라고 입력창에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텍스트를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텍스트 입력을 위해서는 우측에 자물쇠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번거롭기는 하지만 한 번 더 주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보통 메시지를 전송할 때 채팅방에 들어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터치해서 바로 입력을 하시고 전송을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주의가 필요한 방이라는 문구가 있고 여기를 한 번 더 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를 다른 대화방에 잘못 보냈을 경우에 난감한 상황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채팅방이 보통 20, 30개 이상씩은 될 텐데요. 그 중에 중요한 대화방, 예의를 지켜야 하는 대화방이 꼭 있죠. 자, 거기에는 꼭 이렇게 걸어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1대1 대화방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에는 나가기 버튼을 눌러도 조용히 나가기가 나오지 않죠. 자, 1대1 대화방은 조용히 나가기가 적용이 안 돼요. 자, 그 다음 제일 아래로 내려가도 채팅방 나가기 외에 초대 거부 및 나가기가 없죠. 1대1 대화방은 이런 기능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룹 채팅방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대화 중에 검색할 일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있는 샵 버튼 누르시고요. 검색 단어를 입력하시고요. 또는 검색 문장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다음 주라는 말이 영어로 뭔지 궁금해요. 그러면 여기에 다다음 주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다다음 주 영어로라고 나오네요. 자, 영어로 어떤 말인지 궁금합니다. 자, 영어로 터치해 주시면 웹상에서 번역을 해주게 되죠. The week after next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 웹상에서 검색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여기서 전부 간단하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줄이고 브라우저 키시고 검색하시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샵 버튼으로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약속을 했을 경우에 약속 장소를 전송을 해야 되는데 지도를 보내면 훨씬 편리하죠. 카카오톡에서 또 지도를 다른 데 들어가서 보내고 하실 필요 없이 이 샵 버튼으로 간단하게 보낼 수 있죠. 자, 샵 버튼 누르시고 지도 씁니다. 그 다음 검색 버튼 누르시면 지도 페이지로 들어왔죠. 자, 여기에 내가 원하는 장소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강남역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검색 버튼 누르시면 강남역 정보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지하철역 누르시면 지하철역이 나오고 장소 누르시면 지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공유하기 눌러주시면 바로 여기에 지하철역이 공유가 되게 되겠죠. 자, 또는 아래쪽에 보시면 네이버 지도라고 나오죠. 네이버 지도를 이용을 해서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이버 지도 나왔죠. 국립중앙박물관을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 네이버 지도 주소창 우측에 보면 카톡 표시가 보이죠. 지금 카톡에서 네이버 지도로 넘어왔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카톡 버튼 눌러줍니다. 누구에게 전달할지 물어보네요. 자, 선택을 했어요. 보내기 합니다. 카톡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네이버 지도가 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찾아갈 수가 있겠죠. 자, 이 지도도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죠. 꼭 네이버 지도로 가실 필요 없이 카카오톡 자체 지도를 이용하셔도 되겠죠.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사용하지 않으시거나 새롭고 편리한 기능들을 모아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카톡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